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성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예,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중에 오늘은 그 미즈시마의 탱크 파손에 의한 중요 유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으신 분들은 적봉광룡 보안협회 소림영남 대학 교수님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제방이 부서지면서 무너지면서 중유가 유출된 사례. 14년 10월, 12월 18일 일본 오카야면 미치비석의 미즈시마 제유소라는 데인데요. 계획을 보시면 해안에 면한 제유소에서 돔 루프 탱크 용접 부위 균열이 발생되어 중유가 누설되었다. 중유의 이송에 실패하고 탱크 직립계단의 전도로 방유제가 파괴되어 유출된 중유가 배수구를 거쳐 바다로 확산되었다. 해상에서 오일펜스의 전기 작업도 난항을 겪었고 중유의 출량은 약 8만 킬로리터, 내해 바다의 3분의 1 오염됐다고 하는 공전에 대해 사고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직립계단의 설치 공사를 탱크의 충수 검사 중에 수행했고요. 기초 다짐이 불충분하여 기초 지반이 북부적으로 치마 탱크 본체에 거대한 응력이 작용된 것이 균열의 원인이다. 본사를 계기로서 석유 단지 등 재해 방지법이 제정되고 또 소방법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 현황 보시면 미쯔비시 석유의 미즈시마 제유소의 탱크 야드에서 5만 킬로리터의 돔루프 탱크에 C중류를 주입하던 거죠. 탱크의 애기가 17m에 도달했을 때 탱크 저부로부터 기름이 누설되어져 있는 것을 페트롤 중에 직원이 발견하여 조역고에 통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 지역 장소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군의 그림인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사고 난 탱크 나와 있네요. 설치 장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직자는 당해 탱크의 기름을 인접 탱크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였고 직원의 이송 배려를 했을 때 진동음을 동반하여 대량의 기름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당직자는 기름의 분출 상황을 보고 전 장치의 긴급 정지를 지시한 동시에 소방서, 해상보건청 등의 관계에 통보했다. 잠시 후 탱크의 승강 계단 높이 19.65m 직립 계단인데 부근에 기초부가 함몰되고 모래며 자갈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직립 계단이 전도되어 방류 제방을 파괴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방류 제방은 기능 상실하고 유출된 기름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야간에 오일펜스 전기 작업이 난항을 겪었고 기름의 유출량은 약 8만 킬로리터에 미쳐서 내해 3분의 1 오염됐다고 하는 공전의 대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유출기름의 손해는 15억이 아니니까 150억 정도 되겠네요. 이런 의미에 대한 보상, 유출기름의 해수 비용 및 장기 조업 정도를 포함해 약 500억 엔, 5천억 정도 막대한 손해액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배상에 대해서 유저 엔지니어링 회사, 탱크 건설 회사, 기초시공회사의 4사 사이에서 장기간 걸친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본사를 계기로 75년에 석유 단지 등 재해 방지법이 제정되고 선으로부터 면으로의 2차원에서 3차원이라는 얘기죠. 규정 강화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름 분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기름 분출 시 파손 개수 여기에 대해서 파손 개수는 여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파손되었고요. 기름 분출 시 토사를 밀어내고 사다리를 밀어 올려 후크가 탈락됐고 지붕판은 사고 후에 이렇게 함몰됐고요. 진공이 걸리면서 여기에 승강계단이 넘어졌다는 얘기죠. 넘어진 사다리가 방유 제방을 파손시켰다는 거죠. 옆으로 넘어지면서 재질은 저판은 9mm SS41 일반 강이죠. 일반 강 탄소강. 그 다음에 측판, 지붕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기관은 8B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 아스팔트 피복이 되어 있고 이런 개념으로 탱크 파손 교회되고요. 그 다음에 제방이 이제 파손 상황 이렇게 제방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기름이 넘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79년에 소방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탱크의 기초, 본체, 방류, 제방, 기타 유출 방조 제한 기술이 상세하게 제정되고 또 정기 개방 검사가 의무로 되었다 이렇게 됐고요. 제 탱크의 높이가 23.67m, 최단의 측판 두께는 27mm, 재질은 60kg 고장강인데 사용을 개시하고부터 9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았고 파괴 발생에 저는 직립계단에서 된 탱크의 저부이고 최단의 측판과 애널판 이것도 두께 12mm, 재질 60kg 고장강, 50kg 생겨봤던 고장강이죠. 필렛 용접으로부터 균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균열은 원주 방향으로 약 14m, 필렛 용접으로부터 탱크 중심을 향해 저판은 SS441이나 400이나 똑같은 거죠. 일반강이죠. 그래서 탄소강 3m에 달하고 있다. 또 돔지붕은 기름의 급격한 출에 의해 진공 상태로 되어 함몰되었고 중심을 관통하여 정명하게 두 개로 파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고 당일은 지난밤 중에 비가 아침까지 남아 있었고 방류 제방 내는 집안의 부등 심하에 침수되어 있었고 탱크 집안은 샌드 매트 위에 쇠석을 부설 또한 이 위에 산모래로 청토되어 있었다는 거죠. 집안을 안밀하기 위해 탱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채용되었다는 거고요. 그러나 공사 계획이 미스에 의해서 탱크 본체의 완성 후에 직립계단을 단독으로 설치했습니다. 완성 후에 이걸 했다는 거죠. 이때 충수 수위 12m의 상태로 탱크 직근에 기초를 탱크 외주를 따라서 약 5m, 측판으로부터 중주망에 약 0.4m 굴석하고 직립계단의 기초가 타설되었습니다. 공사 종료에 다시 매설을 하였지만 작업이 곤란한 점에 있어 충분하게는 매설 고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립계단 부근의 부등 심화량이 약 160mm로 가장 격심했고 기초의 산모래는 집중되는 우수가 쇠석층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유출되어진 동시에 함수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어 지지집안의 국부적 파괴 또한 애닐로판의 균일이 발생되어 사고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과를 보시면 제-탱크는 74년 12월 15일에 완성검사 수행, 74년 3월부터 사용 개시되었고 사고 당일에 10시 20분경 조육과 직원이 제-탱크 등의 믹스 점검을 위해 제-탱크의 서측과 북측을 페트롤하였는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때 기름이 들든 탱크 동측은 페트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시 40분경 보안을 정식 페트롤을 위해 탱크 동측을 통행 중 제-탱크 직립계단 부분 탱크 상부 적으로부터 약 5에서 6m 정도로부터 폭 30cm 위치에서 기름이 분출돼 낙하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 시점에 있어서는 방유제방의 내부에는 기름은 없었다. 기름의 누수를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기름은 폭 1m 정도로 전보다 높고 일정 격심하게 분출되어져 있었고 방유제방 내에는 상당한 기름이 체류되고 있었다는 거죠. 10시 50분경 직접 탄항 장치로부터 제 탱크의 종류를 인접하고 있는 탱크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 밸브 조작을 수행. 이어서 9시 5분경 제 탱크로부터 인접 탱크로 주면 높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소멸하기 위해 밸브 조작을 수행했지만 그 큰 소리와 함께 대량의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밸브의 배수가 불가능하게 되고 밸브가 배수되는 11시 15분까지 인접 탱크로 수행되었던 기름 중 약 6,500kl가 제 탱크를 통해 유출되었고 유출된 기름의 총량은 약 43,000kl입니다. 잠시 후 직립계단의 부분에 기초가 허물되고 직립계단이 전도되어 방유지방을 파괴시켰고 그래서 방유지방 내부로 기름이 유출되고 이 중에 7,500에서 9,5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고 해상으로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지시마항 입구 주변 수개소의 오일 펜스가 전개되었지만 19일 저녁에는 미지시마항 외부로 유출되어 이씨의 경고와 함께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지도가 되겠고요. 제휴소가 여기 있었고요. 한국 이쪽으로 되고요. 원인을 봤더니 불완전한 기초공사. 탱크의 충수검사 중에 직립계단의 설치공사 수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초가 충분히 고쳐가 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탱크의 하중의 기초 집안에 국부적인 침하가 진행되고 탱크 본체에 과다한 응력이 작용되어 탱크의 파괴에 이르렀다. 완성 후에 직립계단 설치. 완성 후에 직립계단 설치에서 탱크 본체에 발생되는 응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동시에 설치해야 되는데 완성 후에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대처는 중류가 확장되는 방지하기 위해 오펜스의 전기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러나 중류 유출량이 매우 많았다는 것과 강풍으로 인하여 전기 작업은 단합되었고 광범위하게 중류가 확산되고 많았다는 거죠. 대책을 보시면 본 사고를 계기로 하여 75년에 석유단지 등 재해방지법이 제정되고 2차원에서 3차원 선에서 면으로부터 규제가 강화되었고 또 79년에 소방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탱크의 기초 본체 방위제방 기타 유출 방지 조치에 관한 기술 기준이 장착 규정되고 또한 부등 침하를 개척하는 등의 전기 예방 검사가 의무로 되었다. 선으로부터 면으로의 규제, 강해에 대해서는 종래 보안 확보를 위해 보안 물건과의 보안 거리, 탱크 간 거리와 하기로부터의 거리라고 하는 거리, 선에서의 규제가 있었지만 석유단지 등 재해방지법에서는 석유와 고가스를 대량 집적하는 단지를 석유단지 등 특별방지구로 지정한 것이 특징이 되고 사업소 내 제조시설 지구, 저장시설 지구, 사무과시설 지구 등에 구분하고 이에 면적과 배치를 규제한과 동시에 각 시설 지구의 면적에 대항한 방제 통로의 폭을 정하는 등 공간면, 면에 대한 규제가 정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식과 보시면 기초공사 전체의 총괄, 금해 사고는 탱크의 기초를 정비한 후에 직립계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집안의 강도가 얻어지지 않았고 탱크 파괴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공사 등의 중요한 공사에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 기술자의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총괄의 하에서 각 시공업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가물의 용접 설치. 기계 완성 후에 부가물을 용접으로 설치하면 직립계단 같은 거죠. 용접 후에 구속에 의한 이착리, 용접하게 되면 인장력이 발생되잖아요. 발생되고 그것이 결국 균열이 발생 위험이 높으니까 또 기계 본체도 부가적 응력이 발생되어 파괴사의 원인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가물 용접 설치는 기계의 설계 수정이라고 인식해야만 한다. 설계 수정이라고 인식해야 되고요. 또 이후의 검사도 일정 기간 강화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사망자는 이제 없었고요.
부상자도 없었고 물적 피해는 돔루프 탱크하고 해양양시장 피해금은 약 150억이지만 전체는 약 500억엔 5천억 정도 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